봉인 미경아, 시각 집은 네가 14시 지켜. 7분. 준업빅은 셋이 같이 그 한 없애라. 줄의 시간은 영수가, 너는 우리 중간에서 셋을 말 좀 전해줘. 갈라놓았습니다. 미경아, 집은 집은 네가 지켜. 큰딸에게, 준업빅은 셋이 같이 예금은 없애라. 균등, 영수가, 그리고 너는 중간에서 작은 말 좀 메모, 전해줘. 준호 빚 미경아, 집은 정리부터 네가 지켜. 오해는 준업빅은 셋이 불처럼 같이 없애라. 번졌죠. 영수가, 너는 하지만 중간에서 말 좀 공증 전해줘. 직후 미경아, 14시 집은 12분, 네가 지켜. 엄마가 준업빅은 남긴 셋이 같이 5분 없애라. 영상이 영수가, 열렸습니다. 너는 중간에서 말 좀 미경아, 전해줘. 미경아, 집은 지켜야. 네가 지켜. 준호야, 준업빅은 셋이 같이 없애라. 같이 영수가, 갚자. 너는 중간에서 말 좀 영수가, 전해줘. 말이 미경아, 길면 집은 네가 다친다. 지켜. 오늘 준업빅은 셋이 같이 시간 두 없애라. 개가 한 영수가, 가족을 너는 다시 중간에서 말 좀 엮어줍니다. 전해줘. 오늘 미경아, 이야기 집은 네가 지켜. 궁금하시다면 준업빅은 무료로 셋이 할 수 같이 있는 없애라. 좋아요 영수가, 너는 버튼 중간에서 말 좀 눌러주세요. 전해줘. 미경아, 행복한 집은 네가 일들만 지켜. 가득할 거예요. 준업빅은 셋이 같이 없애라. 소중한 인연이 영수가, 되길 너는 중간에서 기원합니다. 말 좀 전해줘. 그럼 미경아, 오늘의 사연 집은 네가 이야기 지켜. 준업빅은 시작하겠습니다. 셋이 같이 없애라. 사무소 미경아, 안공기는 집은 네가 지켜. 무거웠습니다. 준업빅은 셋이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마치 오래된 도서관 같은 느낌이 났죠.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실내는 왠지 어두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햇빛도 어둡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박 변호사의 책상 위엔 3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각각의 모서리엔 붉은색 봉인 스티커가 정확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 위에 검은 볼펜으로 쓴 날짜와 시간. 2025-10-10 1407.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숫자였지만 미경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봉투 모서리를 살짝 긁어봤어요. 스티커가 잘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붙어 있어서 마치 누군가 일부러 떼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았죠. 미경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톱 밑으로 봉투의 거친 종이 질감이 느껴졌어요. 옆에 앉은 영숙은 가만히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 때 나는 작은 소리. 찰칵. 그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물티슈 한 장을 빼서 미경에게 건넸어요. 손 좀 닦아. 땀나잖아.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언니의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물티슈를 받아 손가락을 닦았어요. 시원한 감촉이 손끝을 스쳤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도 따라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미경의 손이 봉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스티커 모서리를 집어 올렸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천천히. 봉인이 떨어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직. 그렇게 작은 소리가 사무소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가 빛을 맞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표면에 반사되어 희고 날카롭게 빛났죠. 미경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 익숙한 글씨체,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힘있게 눌러 쓴 글씨. 집은 큰딸에게 5글자였습니다. 단 5글자가 미경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겠죠.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준호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봉투를, 미경을, 그리고 박 변호사를 번갈아 보면서 그때 미경의 손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하얀 메모지, 손톱만한 크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영숙이 재빨리 손으로 받아냈어요.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 준호 빚 정리부터 5글자, 또다시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달랐어요. 첫 번째 메모보다 훨씬 더 무거운 5글자. 영숙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지고 벽이 좁아지는 기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4사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10번쯤 지나갔을까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첫 번째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집은 큰딸에게. 그 글씨가 시야에서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초점을 잃은 것뿐이었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메모를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2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으니 엄마의 마지막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집, 하나는 빚, 재산과 짐,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남긴 겁니다. 미경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메모를 손에 쥔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간은 1407을 지나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봉인은 떼어졌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경의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기. 그 소리에 영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저 몸을 뒤로 젖혔을 뿐이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미경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얗게 빛나는 불빛을 응시했어요.
또 시작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목소리.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죠. 또 그 한 글자가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엔 두 방울. 영숙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무릎 위로 떨어졌죠. 작은 얼룩이 검은 치마 위에 번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얇은 비닐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 그 안에 두 장의 메모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쓱. 박 변호사는 파일을 책상 한가운데 놓고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 영상 메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영상? 추가 메모.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그 위에 적힌 문구들이 보였어요. 공증 날짜,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1412. 또다시 숫자였습니다. 14시 7분이 아니라 14시 12분. 5분 차이. 하지만 그 5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미경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봤죠. 이게 뭐예요? 클라우드 저장소 접근 정보 같습니다. 비밀번호 힌트가 여기 있고요.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딱딱딱. 그리고 잠시 후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하얀 바탕에 입력창이 2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이디는 이미 입력되어 있었어요. 엄마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칸은 비어 있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힌트가 적혀 있었어요. 계산기. 단 3글자.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산기. 무슨 계산기? 미경도 눈썹을 찌푸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혹시 가게. 그 말에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가게. 엄마의 분식집. 그곳에 낡은 계산기가 하나 있었죠. 카운터 한쪽에 놓여 있던 숫자판이 닳고 액정이 희미한 그 계산기.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가게로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박 변호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문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미경이 먼저 일어났어요.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일어났죠.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준호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사무소 문을 열자 복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미경이 앞장섰고 영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준호는 한참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딱딱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판 위에 불빛이 하나씩 내려왔어요. 5층, 4층,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딩.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거울에 비친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영숙은 눈가가 붉었고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골목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경의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를 쳤어요. 똑똑똑. 영숙의 운동하는 소리가 작았고요. 준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습니다. 엄마의 가게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차키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빵!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미경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영숙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죠. 미경의 손가락이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면서 계산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걸 힌트로 남긴 걸까요?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골목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행 금고실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양 소장이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죠. 그는 그중 작은 열쇠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꽂았어요. 이쪽입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 딸그랑. 금속이 맞물리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쪽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작은 사물함 크기. 그 안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미경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자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회색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상자는 가벼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긴 한데 무겁지 않은 물건이었죠. 영숙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고요. 세 사람의 시선이 상자 위에 모였습니다. 미경이 뚜껑을 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낡은 계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한 계산기. 숫자, 버튼 위에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특히 1번과 4번, 7번 버튼은 더 심하게 달아 있었죠. 엄마가 자주 누른 숫자들이었습니다. 미경이 계산기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계산기 뒷면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뭔가 있어. 미경이 계산기를 뒤집었습니다. 뒷면 배터리 칸을 열었어요. 손톱으로 홈을 파고들어 뚜껑을 밀어냈죠.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배터리는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물건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 손가락만 한 크기, USB였습니다. 아주 작은 USB 메모리. 영숙이 헛바람을 들이켰어요. 준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오래된 테이프라 잘 떨어지지 않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떼어내자 USB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이 손등의 체온을 빼앗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은 USB를 햇빛에 비춰봤어요. 표면에 작은 숫자가 유성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4만 1012. 6자리 숫자. 이게 비밀번호인가?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14시 10분 12초? 아니면 다른 의미?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양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양 소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불빛이 책상을 비췄죠. 준호가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어요. 노트북 옆면의 포트에 USB를 꽂았습니다. 삑!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창이 하나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니 깜빡였습니다. 커서가 규칙적으로 깜빡거렸어요. 한 번, 두 번,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눌러주기를. 미경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어요. 141012.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어요.
그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파일명은 아이들에게. mp4. 촬영 날짜는 2025년 10월 10일. 시간은 14시 12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그저 볼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깊게 들이켰죠. 마우스 커서가 재생 버튼 위로 움직였습니다. 화살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클릭하기 직전 미경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같이 볼까? 미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숙과 준호를 바라봤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같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세 사람은 화면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서로 닿을 만큼 가까이. 미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한 영상. 초점이 맞지 않았죠. 그러다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밖 햇빛을 받은 얼굴. 주름이 선명했어요. 눈가에 잔주름, 이마에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마치 새 남매를 보듯이. 영상 속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화면 오른쪽 상단에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2025-10-10 1412.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간. 14시 7분에 봉투를 봉인하고 14시 12분에 이 영상을 남긴 거예요. 단 5분 사이에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낮고 조금 쉰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엄마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엄마의 손이 화면 아래에서 살짝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첫 마디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낮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지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엄마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러다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내가 제일 오래 그 집에서 살았잖니. 내 방도 있고, 내 추억도 제일 많고, 엄마가 없어도 내가 그 집을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 알았지?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에 그렁그렁 고여 있을 뿐이었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엄마에게 대답하듯이. 엄마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준호 빚은 셋이 같이 없애라.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강한 부탁이었죠. 준호 혼자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 내 동생이잖아, 미경아. 너도 알지? 준호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셋이서 나눠. 나누면 가벼워. 엄마가 살아서 못 해준 거,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었어.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영숙이 조용히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없이. 화면 속 엄마는 이번엔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수가 둘째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소가 살짝 번졌죠. 너는 중간에서 말 좀 전해줘. 너 말 잘하잖아. 언니랑 동생 사이에서 다리 역할 해줘. 엄마가 없으면 둘이 또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잘 풀어줘. 알았지? 영숙이 훌쩍였습니다.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엄마는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카메라를, 아니 새 남매를 봤어요. 엄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스며 있는 듯한 얼굴. 수십 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묻어난 세월의 흔적이었죠. 이마의 땀, 눈가의 주름, 조금 거칠어진 손.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떨렸어요. 더 많이 남겨주고 싶었는데 집 하나 예금 조금. 그게 다야. 준호 빚까지 있고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더 잘 벌어놓고 싶었는데 못했어.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엄마는 화면 속에 있었어요. 미경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죠. 엄마가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 웃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하지만 곧 무너졌어요. 그래도 너희는 착하게 컸어. 엄마가 제일 잘한 일이 너희 셋 낳은 거야. 서로 미워하지 마.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알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타임 스탬프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14만 1245, 14만 1246. 초침이 움직였어요. 엄마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화면 가득 차올랐어요.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눈동자도 보였어요. 피곤에 젖은 눈동자. 하지만 따뜻한 눈동자였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애들.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엄마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향해 마치 새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그 손이 카메라 렌즈를 가렸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생시간 3분 24초. 짧은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윙.
세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을 바라봤죠. 미경의 어깨가 먼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앉았어요. 힘이 풀린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벽을 향해 섰습니다. 이마를 벽에 기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볼을 타고 턱을 타고 옷깃으로. 양 소장이 조용히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소리 없이 놓았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한참이 지나서야 미경이 손을 내렸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촉촉한 뺨. 그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검은 화면.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어요.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더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을 봤어요. 미경도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통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바람이. 화면 속 멈춰진 시간. 14만 1224. 그 순간이 세 남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방 안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세 남매는 아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움 속에 뭔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죠. 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공증서, 메모, USB. 하나씩 정리하듯 나열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죠. 은행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첨부 파일 아이콘이 보였어요. CCTV 영상입니다. 고인께서 봉투를 인출하신 날의 기록이에요.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흑백 화면, 은행 창구가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모서리에 찍혀 있었죠. 2025년 10월 10일 오전 11시 23분. 엄마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엄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창구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봉투 3개를 건넸어요. 하얀 봉투들. 엄마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미경이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영숙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준호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창구를 떠나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죠. 그리고 엄마는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꺼내 각 봉투에 글씨를 썼어요. 이름을 적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영숙, 준호.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다 쓰고 나서 엄마는 봉투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균등 분할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투 3개, 크기도 똑같고 두께도 비슷합니다. 고인께서 예금을 3등분 하신 거죠. 집은 장녀에게, 예금은 셋이 나눠 갖고 채무도 셋이 분담하라는 의도였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은행을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엄마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공증서, 영상 메시지, 그리고 CCTV. 3가지 증거가 모두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3점을 연결하듯. 공증서에서 USB로, USB에서 CCTV로, 다시 공증서로. 완벽한 삼각형이었어요. 고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미경이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과 닮았죠. 내가. 미경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어요. 떨렸고요. 내가 너무 서둘렀네.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죠. 엄마 마음도 모르고 동생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만 생각했어. 내 집, 내 재산. 그렇게만 생각했어. 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아졌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미경에게 건넸어요. 미경은 휴지를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누나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목소리. 쉬어 있었어요. 내가 빚 때문에 미안해. 누나가 화낼 만했어. 영숙이 2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도 잡았습니다. 셋의 손이 연결됐죠. 이제 그만하자. 엄마 말씀 들었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싸우는 거래. 안 그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따라 끄덕였어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 남매의 시간이었으니까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회색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은 여전히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미경이 휴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다 닦았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를 봤습니다. 합의서 작성해 주세요.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양식을 꺼냈어요. 깨끗한 종이, 하얀 백지 위에 검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 합의서, 제목이 굵게 적혀 있었죠. 박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집의 소유권, 예금의 분할, 채무의 분담. 하나씩 문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펜 끝에서 나오는 글씨를, 그 글씨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합의가 되었어요. 오해는 증거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의심은 엄마의 목소리 앞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경이 먼저 종이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영숙과 준호도 함께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명만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합의서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종이 표면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는 검은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진미경 단독 소유.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예금 3등분.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간결했어요. 복잡한 설명 없이 딱 세 글자. 3등분. 영숙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채무 3인 분담.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떨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 셋이 함께라는 말.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도장 3개를 꺼냈어요. 붉은 주머니에 담긴 도장들. 엄마가 생전에 맡겨둔 자녀들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에게 먼저 도장이 건네졌습니다. 작은 도장,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미경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주머니에서 나온 하얀 도장. 표면이 매끄러웠죠. 잉크패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붉은색. 미경이 도장을 패드에 눌렀어요. 꾹.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도장 밑면에 잉크가 묻었어요. 합의서 첫 번째 칸. 갑이라고 적힌 곳. 미경의 손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위 몇 센티미터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죠.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붉은 원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미경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선명했어요. 잉크가 종이 섬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이었죠. 미경은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이번엔 영숙 차례였습니다. 두 번째 도장이 건네졌어요. 영숙은 도장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꾸로 새겨진 도장. 엄마가 만들어준 도장이었죠. 영숙도 잉크패드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잉크가 묻었어요. 합의서 두 번째 칸. 을이라고 적힌 곳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장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영숙은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확실하게 찍기 위해서. 도장을 떼어냈을 때 붉은 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떴어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준호였습니다. 세 번째 도장. 가장 작은 도장이었어요. 막내였으니까요. 준호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경이나 영숙보다 더 심하게. 잉크패드에 도장을 대는데도 두세 번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거든요. 네 번째에야 잉크가 제대로 묻었어요. 병이라고 적힌 곳. 준호의 자리. 그곳에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찍지 못했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준호는 누나를 봤습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준호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세 번째 붉은 원이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미경의 도장, 영숙의 도장, 준호의 도장. 세 개의 원이 종이 위에서 삼각형을 이뤘어요. 완벽한 삼각형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잉크가 마르도록 공중에서 흔들었어요. 붉은 도장들이 햇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걸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법적 효력?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세 남매는 편안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장 잉크가 두껍게 번졌습니다. 종이 뒷면까지 스며든 것 같았어요. 미경이 합의서를 만져봤습니다. 뒷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죠. 잉크가 묻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마른 거였습니다. 복사본 3부씩 드릴게요. 박 변호사가 일어나 복사기로 갔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윙 울렸어요.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합의서 사본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도장이 찍힌 종이들. 미경이 한 부를 받았어요. 영숙도 받았고 준호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증거를 손에 쥐었죠.
종이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미경이 티슈를 건넸어요. 영숙은 받아서 코를 풀었습니다. 준호는 합의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안았어요. 종이가 구겨질까 조심하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짹짹, 작고 경쾌한 소리. 오후의 햇살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원본 합의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투명 비닐 파일.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쓱. 그리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세 남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세 남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절차가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도장이 대신 말했어요. 서명이, 날인이, 합의서가. 차가운 법적 절차가 오히려 따뜻한 화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종이 뒷면이 따뜻했습니다. 손에 쥔 합의서가 체온을 머금은 것 같았어요. 미경은 합의서를 가방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영숙도 따라서 넣었고 준호도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었어요.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딩.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새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오래된 전봇대.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세 남매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나란히 걸었죠. 미경이 가운데, 영숙이 왼쪽, 준호가 오른쪽. 분식집 셔터가 보였습니다. 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죠. 세 사람은 셔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경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영숙과 준호도 함께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미경이 작게 셌어요. 셋이 동시에 힘을 주었습니다.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기익. 녹슨 소리를 내며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안쪽이 보였습니다. 텅 빈 가게.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었어요. 주방 기구들도 다 치워진 상태였죠. 카운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영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비어 울렸어요. 탁. 카운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죠. 회색 먼지.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간판부터 내릴까? 준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숙도 동의했고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어요. 수정 분식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에 노란 테두리. 색이 많이 바랬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서 원래 색을 잃어버린 간판이었죠. 준호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빌려온 거였어요. 알루미늄 사다리. 가벼웠지만 튼튼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웠어요. 영숙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갔어요. 미경이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줬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준호는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영숙이 간판에 손이 닿았습니다. 나사가 보였어요. 4개의 나사. 녹이 슬어서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첫 번째 나사에 댔습니다. 돌렸습니다. 끽. 나사가 뻑뻑했어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을 더 줬죠. 손목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나사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나사가 빠져나왔습니다. 영숙은 나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번째 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뻑뻑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아래서 지켜봤습니다. 영숙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어깨. 하지만 힘있게 움직이는 어깨였습니다. 준호도 올려다봤죠. 손에 땀이 났어요. 세 번째 나사, 네 번째 나사. 모두 풀렸습니다. 영숙이 간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조심해. 미경이 외쳤어요. 영숙은 간판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다리를 천천히 내려왔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왔습니다. 영숙은 간판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수정분식. 글씨가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간판을 둘러싸고 섰어요. 기름때가 글씨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였죠.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음식을 만들며 생긴 흔적. 시간이 손끝에 묻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어요. 꽉 찼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리고 간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닦자. 세 사람이 간판 주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각자 수건을 하나씩 들었어요. 간판 표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에 힘을 주고 문질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서 닦았죠.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해졌어요. 노란 테두리도 원래 색을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알루미늄 프레임을 닦았어요. 녹을 벗겨냈습니다. 수건이 검게 변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로. 영숙이 양동이에 수건을 헹궜어요. 물이 탁해졌습니다. 회색물. 다시 짜서 닦았죠. 한참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마에, 등에.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닦았어요. 마지막까지. 간판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빛났어요. 수정 분식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새 간판 같았죠. 세 사람은 동시에 손을 멈췄습니다.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미경이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땀이 손등에 묻었어요. 영숙은 무릎을 툭툭 털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쁘다. 영숙이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긴 한숨. 마음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분식집 냄새가 골목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밀가루 냄새, 떡볶이 냄새, 엄마의 냄새. 바람이 그걸 데려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미경이 셔터를 다시 내렸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끼익.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딸깍.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간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미경이 왼쪽, 영숙이 가운데, 준호가 오른쪽. 무거웠지만 셋이 들으니 가벼웠어요. 차에 실었습니다. 뒷좌석에 조심히 눕혔죠. 안전벨트로 고정했습니다. 간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미경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뒷좌석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마음속 불도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싸.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죠. 세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평일 오후였으니까요. 창구 직원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영숙과 준호가 뒤를 따랐죠. 채무 변제하러 왔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성함이요? 김준호입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어요.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총액이 3,200만 원입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큰 숫자. 하지만 세 남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도 해왔습니다. 미경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통장.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엄마의 예금을 나눠 받은 것. 영숙도 통장을 꺼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이서 나눠 갚겠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각자 1,100만 원씩이네요.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처럼. 직원은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체 신청서 3장. 각자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금액. 1,100만 원. 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같은 금액을 적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딱딱딱딱. 이체 진행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1초, 2초, 3초. 미경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100만 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편안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죠. 영숙의 계좌에서도 똑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호의 계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돈이 이동했습니다. 준호의 빚을 갚는 곳으로 직원이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터. 화면에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녹색 글자. 선명했습니다. 완납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있었는데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직원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크고 붉은 도장. 완납이라고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서류 위에 올려놓고 힘껏 눌렀습니다. 꾹. 부서질 듯 찍힌 도장. 종이에 붉은 글자가 박혔습니다. 완납. 두 글자가 선명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준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경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펴주었죠. 이제 끝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누나를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3장. 각자의 이체 증명서였어요. 미경이 받아서 영숙에게 1장, 준호에게 1장 건넸습니다. 자기 것도 하나 챙겼죠. 영숙이 영수증을 파일에 꽂았습니다. 투명 파일. 합의서 옆에 나란히 넣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창구 유리가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햇빛을 받아서요. 창밖으로 가로수가 보였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었죠. 로비 안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 남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순간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쭉. 오랜만에 펴는 허리였어요. 그동안 구부리고 살았던 허리. 빚의 무게에 눌려있던 허리였죠. 미경도 어깨를 펴고 뒤로 젖혔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뼈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뚝.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끝났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은행 로비에 길게 울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창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가벼웠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은 더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가렸습니다. 손으로. 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눈이 적응했습니다. 손을 내렸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창밖 하늘이 낮게 파랬습니다. 너무 파래서 빨려 들어갈 것 같았어요. 미경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영숙도 따라서 봤죠. 준호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다 했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뚜렷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준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영수증이 만져졌어요. 종이에 감촉, 완납 증명서, 그걸 꽉 쥐었습니다. 미경이 차키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빵! 차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차로 걸어갔어요. 주차장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방금 청소한 것 같았어요. 구두 굽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경이 운전석에, 영숙과 준호가 뒷좌석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백미러로 은행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빛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식집이 있던 자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나무 벤치였죠. 미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숙과 준호도 따라 내렸어요. 세 사람은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을 받아 나무결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기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벤치 앞으로 걸어갔죠? 손을 뻗어 표면을 쓸어봤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나무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벤치는 단단해 보였어요. 참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등받이가 있었고 팔걸이도 양쪽에 달려 있었죠. 두세 명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영숙이 벤치 옆면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명판이 박혀 있었어요. 금속 명판. 반짝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봤죠. 명판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407, 1412. 그 시간들. 엄마가 봉투를 봉인한 시간과 영상을 남긴 시간. 5분. 엄마의 마지막 5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명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볼까? 영숙이 말했어요. 먼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죠. 작은 소리. 영숙은 등을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편안했어요. 미경도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 왼쪽에, 준호는 영숙 오른쪽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벤치가 딱 맞았죠. 세 사람을 위한 벤치였습니다. 미경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힘들어서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준호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시원했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 솜사탕처럼 생긴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준호는 그 구름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골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시원한 바람, 가을 바람이었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영숙의 머리카락도 흔들렸죠.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영숙이 눈을 떴어요. 미경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여기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셨잖아.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사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셨죠. 벤치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나무가 체온을 받아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온기가 벤치에 스며들었죠. 골목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벤치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여기 앉아도 되나?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경이 얼른 일어났어요. 네, 앉으세요.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앉으셨어요.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좋네. 여기 벤치 새로 생겼네. 누가 해놨어? 저희가 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숙을 봤어요. 그리고 벤치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참 좋은 일 했네. 이 골목에 쉴 곳이 없었는데. 고맙네, 젊은이들.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도 따라 숙였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는 벤치에 기대 앉아 골목을 바라보셨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세 남매는 할머니를 지나쳐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벤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앉아 계신 벤치. 이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벤치. 엄마의 자리이자 모두의 자리가 된 벤치였습니다. 잘한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미경이 준호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죠. 응.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시간이 등을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14시 7분부터 14시 12분까지. 그 짧은 시간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어요. 벤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벤치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편히 쉬시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햇살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였죠.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벤치 그림자도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미경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과 준호가 따라왔어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엔진이 조용히 돌아갔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벤치가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14시 7분, 14시 12분. 그 시간들이 이제 벤치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볼 거예요. 궁금해할지도 모르죠. 무슨 의미일까 하고.
하지만 세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벤치는 거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을 받아줄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 쉬고 싶은 사람, 생각에 잠긴 사람. 누구든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차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니, 영숙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세 남매가. 영숙의 집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 앞 화분에 국화가 피어 있었죠. 세 남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경이 트렁크를 열었어요. 비닐봉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온 거였죠. 준호가 봉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게. 영숙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띠링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미경이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밝았어요. 소파가 있었고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4사람이 앉기 딱 좋은 크기의 식탁이었죠. 영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미경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비닐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올려놓았어요. 뭐 도와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웃었어요. 설거지나 해줘. 나중에. 미경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채소를 꺼냈어요. 배추, 무, 파. 영숙이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도 준비했죠. 2사람이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배추를 자르고 영숙이 무를 썰었어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톡톡톡.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을 닦았어요. 행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식탁 표면이 반짝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오후 5시 반. 저녁 먹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똑딱똑딱.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물 끓는 소리. 보글보글. 영숙이 된장을 풀고 있었어요. 미경이 두부를 넣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생각나. 미경이 말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영숙이 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었죠. 엄마 거보다는 못하지만. 영숙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미경도 웃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올라왔어요. 윤기 나는 쌀밥. 영숙이 주걱으로 밥을 퍼냈습니다. 세 그릇의 수북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그릇을 나르고 미경이 반찬을 담았어요. 김치, 콩나물, 계란말이. 영숙이 된장국을 끓였던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 남매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경이 맨 끝에, 영숙이 가운데, 준호가 반대편에. 3사람이 삼각형을 이뤘어요.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서, 국그릇에서 따뜻한 김, 얼굴을 스쳤어요. 미경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영숙과 준호도 따라 들었죠. 엄마처럼 같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 셋이 함께하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서로 돕는 것. 준호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오랜만에 짓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죠. 영숙이 국을 따랐습니다. 미경의 그릇에 먼저, 그 다음 준호의 그릇에, 마지막으로 자기 그릇에. 국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국물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미경이 반찬을 집어 준호 앞에 놓아줬습니다. 계란말이.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준호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김치를 집어 미경 앞에 놓아줬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자주 했던 표정, 자식들이 잘 지내는 걸 보며 짓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먹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따뜻했어요. 국물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된장 맛이 구수했어요. 두부가 부드러웠고 파가 아삭했습니다. 집밥 맛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시간은 더 천천히 흘렀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벽에 걸린 옛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미경, 영숙, 준호.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오래전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숫자가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14시 7분, 14시 12분. 엄마가 남긴 시간들. 이제 그 시간들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함께하라는 메시지였죠. 미경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준호도 그릇을 비웠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잘 먹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경도 따라 말했습니다. 맛있었어. 세 사람의 그릇이 깨끗했습니다. 남은 밥알 하나 없이. 국그릇도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다 먹는 것. 준호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어요. 거품을 내어 깨끗이 씻었습니다. 미경과 영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영숙이 끓여준 보리차. 따뜻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이제 자주 모이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준호가 설거지를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도 요리 배워올게.
다음엔 내가 해줄게. 두 누나가 웃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웃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상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식탁 위의 온기, 그릇 속의 온기, 세 사람 마음 속의 온기,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세 남매가 함께 밥 먹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그리고 미소 지으실 것 같았어요. 14시 7분부터 14시 12분까지 그 짧은 시간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식탁까지, 세 남매의 웃음까지, 새로운 시작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